15강 내용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15강은요, 집중 좀 해야 돼.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 15강에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천체 첫 번째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별을 갖다가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어. 별이 뭐 워낙에 많으니까 그 많은 별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게 이제 HR도나 광도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가 그런 별들이 그러면 어떤 일생을 사는가. 그래서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까지 배운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제 별을 배웠으면 뭘 배워야 되냐면 별 주변에 속해져 있는 행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 생명체 있는가? 되니 그거를 우리가 15강에서 배우는 거야. 됐지?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울 수 있어. 흥미로울 수 있어. 네. 네. 얘들아 모든 별이요 다 행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네, 행성이 뭐 한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관측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얘들아 우리가 별도 관측하기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는 행성은요 더더욱이나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가지의 방법이 나오냐면 4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외계 행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자, 이 4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직접 촬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얘들아, 직접 촬영이 가능할 정도의 외계 행성이라면 우리한테서 좀 가까운 형태겠지? 그지? 그 정도. 외계 행성의 거리가 우리로부터 좀 가까운 거리.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촬영해서 행성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겠지, 그지? 네, 그냥 그런 게 있다. 끝. 됐지? 자, 밑에 나오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사하는 방법은요. 일단 직접 촬영 제외하고 크게 3가지로 볼 거고, 칠판 봐. 얘들아,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기 중심별의 시선 속도라는 게 변화거든. 그 변화하는 걸 이용을 해서 행성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변하나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현상을 이용을 해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행성 있는 거야.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행성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됐죠? 네. 난이도를 좀 따져보면요. 난이도는 시선 속도 변화가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물리 개념이 들어가. 물리 1에 나오는 개념이 좀 들어가. 됐지? 그 다음에 식현상이나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도 이거 두 개는 이론이 어렵진 않거든. 개념이 어렵진 않아. 전혀. 근데 가면 갈수록 요 식현상에 대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시선 속도 변화에 비하면 조금 쉽다. 됐지? 그래서 중요한 거 순으로도 1번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도 1번이 제일 어렵고. 잘 들어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내가 이 시선 속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물리원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지? 물리원 개념. 네,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 행성계 탐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봤나? 도플러 효과라고 들어봤나요?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를 알아야 됩니다. 도플러 효과. 근데 도플러 효과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네 이미 사실 알고 있는 거이긴 해. 적색편이 청색편이 있지, 그지? 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내가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칠판 봐, 지금부터는. 네, 필기할 거 없습니다. 네, 칠판 보세요, 그냥. 자,
자, 우리가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파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파동 안에는 빛도 있고 소리도 있어. 맞지? 우리가 지금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별에서 쏘는 빛을 봤을 때 이 빛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 이 시선 속도 변화라고 하는 게. 되니?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야, 빛을. 근데 빛으로 내가 이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면 너네가 좀 어려워해서 내가 뭘로 설명할 거냐면요. 소리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소리 가지고 도플러 효과 설명하고 소리하고 빛하고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빛에다 적용을 시켜서 시선 속도 변화를 볼 거야. 됐지? 자, 내가 여기다 스피커 하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됐죠? 스피커에서 동일한 소리가 나온다고 칩시다. 소리는요, 음파는 종파야, 종파. 앞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종파입니다, 종파. 그래서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요 사이 간격이 이제 파장이 되겠지.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소리가 쭉 일정하게 나오고 있을 거야. 되니?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 되나요? 네, 관측자가 귀야. 여기 서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듣습니다. 됐죠?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은 가만히 서서 들으면 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지금. 가만히 정지해서 들으면. 알겠지? 삐 이렇게 들린다고. 됐지? 자, 근데 내가 변화를 좀 줄 거야.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면 이 관측자가 멀어지면서 되니? 바깥쪽으로 더 먼 곳으로 뛰어가면서 이 소리를 듣는 거야. 돼? 자, 그러면 이 관측자한테는 지금 이 관측자한테는요 지금 요런 파동이 와가지고 이제 안쪽에 있는 고막을 이렇게 흔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소리로 딱 들리는 걸 거고. 그러면 요 파동이 딱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그 다음 파동이 와서 고막을 진동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멀어졌네. 그러면 두 번째 파동이 와서 이 고막을 진동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 늘어났어, 그지? 길어졌지, 그지? 그 얘기는 이 파동 사이의 간격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길어졌다는 얘기야. 파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파장이 길어지는. 되나요? 얘들아, 이 파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더 그 가시광선 빨주노 초판한보에서 더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냐면 파장이 길어지는 건 적색 쪽으로 치우쳐진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봐봐. 지금 소리잖아. 얘들아, 소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변하냐.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너네가 방금 얘기했듯이 한 번 고막이 진동하고 두 번째 고막이 진동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즉 진동수가 얘를 갖다가 그 진동을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이걸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는 건데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타임이 길어지니까 1초에 2번 진동하던 게 1초에 1번 진동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돼? 얘들아, 근데 소리에서는요 이렇게 진동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뭐가 변하냐면은 소리의 높낮이가 변해. 높낮이가.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가 낮아지게 됐을 때 소리가 어떤 식으로 가냐? 저음으로 갑니다. 저음으로. 됐나요? 그래서 아까의 소리가 삐 이게 정지했을 때 내가 들었던 소리라면 내가 멀어지면서 소리를 들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삐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저음으로 가는 거야. 내가 멀어지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 얘가 이게 소리로 들렸을 때가 이런 식으로 음이 이렇게 낮아지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파동으로 그렸을 때는 원래의 파동이 이런 형태라면 이 경우에는 파동이 길어졌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적색 편의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멀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자, 이 관측자가 이번엔 가까워지면서 이 소리를 듣는 거야, 이번에. 됐나요? 자, 먼저 내 귀를 갖다가 고막을 진동을 시켰어. 그리고 나서 음원이 있는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이 진동이 내 귀로 오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중 나가 있는 거야. 그럼 더 어떻게 돼? 빨리 진동하겠지, 그지? 빨리 진동을 하게 돼. 즉, 진동하는 횟수가요, 증가하게 될 거고요.
됐지? 진동하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금방 진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돼? 더 파장이 짧아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부를 거고. 그렇지? 네, 진동수가 더 커지는 이런 형태는 소리로 따졌을 때는 고음의 형태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피커 쪽으로 달려가면서 소리를 듣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소리가 삐였다면 얘가 스피커 쪽으로 가게 되면 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되니? 얘들아 이런 게 도플러 효과야. 도플러 효과. 돼? 자, 파장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원래 파장이 요 위에 거 요거였잖아. 그치? 그럼 파장이 더 짧아지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니? 딱 봐도 얘가 고음 같고 얘가 저음 같지 않니? 밑에 게 저음 같지 않니? 되나요? 네. 요 파장을 갖다가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입니다. 얘가 이게 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도플러 효과를 갖다가 배우게 되면 훨씬 쉬워. 그리고 심지어 도플러 효과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있어. 언제 경험을 보통 하냐면요. 앰뷸런스 있잖아, 앰뷸런스. 앰뷸런스 지나가는 거를 갖다가 너네가 나중에 소리를 한번 잘 들어봐. 앰뷸런스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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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삐용 삐용 소리가 나한테 가까워질 때랑 나를 지나쳐서 멀어질 때의 소리를 높낮이를 한번 들어봐봐. 소리의 크기 말고. 크기는 당연히 가까워지면 더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질 텐데 크기 말고. 크기가 아니라 높낮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나한테 가까워질 때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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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다음 나한테 멀어질 때는 더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되나요?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도플러 효과야. 소리에서 느끼는. 괜히? 아니면은 뭐도 느낄 수 있냐면 지하철 들어오고 지하철 나갈 때 그 들어오는 그 이렇게 그 소리 같은 거 있잖아. 멜로디 소리 있잖아, 그지? 네. 아니면은 지하철 멜로디 소리보다는 그 지하철에서 나는 소리. 그거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나한테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 차이를 느낄 수 있어. 이게 도플러 효과야. 근데 얘들아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스피커가 가만히 있고 그걸 듣는 관측자가 움직였잖아. 이런 경우도 도플러 효과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관측자가 이번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스피커가 이번엔 나한테 가까워져. 스피커가 나한테 멀어져. 그래도 효과는 아까랑 똑같겠지. 됐나요?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운동을 했을 때 나한테 가까워졌냐 멀어졌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플러 효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지금 소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빛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내가 설명하면서 빛을 얘기하려고 파장 적색편의, 파장 청색편의에 대한 파장값을 같이 설명을 했어. 됐나요? 자, 내가 이거를 그대로 빛으로 한번 해볼게. 빛으로. 됐지? 자, 잘 봐.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행성이 돌겠지. 맞아? 근데 너네 머릿속에는 뭐라고 보통 생각을 하냐면 별이 이렇게 가운데 정지해 있고 행성만 돈다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이거는요. 태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모든 물체들은 다 회전을 할 때 뭐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냐면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어져 있어. 돼? 근데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 수금지와 목토, 천해의 모든 질량을 다 합쳐봤을 때 이 모든 질량의 거의 99.9%가 태양에 있어.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어? 태양 중심에 있겠지. 그러니까 태양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됐나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행성의 질량이 어느 정도 좀 큰 거야. 그래서 행성이 여기 있고 되나요? 네. 별이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다. 돼? 근데 이 행성과 별의 무게중심이 이 별 안에 있지 않고 이 별 바깥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돼? 자, 그러면 이 행성의 공전 궤도가 완전히 달라져. 자, 일단 이 별도 이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공전을 하게 되고요. 별도. 이 행성도
이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 공전을 하게 되는 거야. 돼? 그러면 태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야. 별도 돌아. 행성도 돌아. 되니? 자, 그거를 우리가 이 멀리에 이 지구에서 관측을 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됐나요? 네. 자, 이 별도 회전을 해야 되니까 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쳐볼게. 네? 근데 별하고 행성하고는 그래도 질량이 꽤 큰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힘이 작용해. 무슨 힘이 작용할까? 중력이 작용합니다. 됐나요? 만유인력의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얘들아, 이 별과 행성이 이렇게 막대로 그냥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인력이. 돼? 그래서 별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행성도 어떻게 이동해야 돼? 이 막대가 끊어지지 않고 같이 돌아야 되는 거니까 행성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돼? 내가 이 별의 요 시간을 이렇게 움직이는 요 시간을 T1, 얘를 T2, T3, T4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각각의 요 지점들. 됐나요? 그럼 T1일 때 행성은 여기 T1 프라임에 위치해 있을 거고 별이 T2 지점에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여기 T2 프라임 행성. 되니? 네. 별이 T3에 위치해 있을 때는 여기가 T3 프라임. 그 다음 별이 T4 위치해 있을 때 여기가 T4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돼?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건너에 행성이 있고 건너에 별이 있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도플레어 거야. 잘 봐. 잘 봐. 얘들아, 만약에 T1 시기에 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돼? 별하고 행성 중에서 빛을 쏘는 애가 누구야? 별이잖아. 행성은 빛을 쏘지 못하잖아.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잖아. 이 별이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여기 빛금친 이 별이 빛을 갖다가 사방팔방으로 방출을 하고 있는 거야. 광도인 거지, 광도. 그 에너지를 갖다 방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T1의 시기에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빛을 방출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걸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거야, 지구에서. 됐나요? 얘들아, 근데 저 T1 시기에 별이 저렇게 접선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구에서 느끼기에 저 빛은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아니야.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있어. 되니? 그럼 봐봐. T2의 위치에 별이 있어. T2의 위치에 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 얘들아, 지구에서 보면 이때는 뭐야? 별이 멀어지고 있어. 되나요? 별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별이 멀어지고. 되니? 그러면 이 지금 별이 이동을 하면서 멀어지면서 지구한테 쏠 거 아니야. 그지? 빛을 쏘겠지, 그지? 얘들아, 그때의 파장값을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원래 파장이 이랬을 때 T2에서는 이 파장의 길이가 변하겠지? 멀어지면서 나한테 쏘니까 파장이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길어집니다. 왜냐면 멀어지면서 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니까. 되나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빛을 쏘고 있는 거야. T3는 뭔데 그러면? T3 위치에 별이 왔어. 그럼 나는 적색 편이 느껴? 청색 편이 느껴? 아니야. 그냥 원래 했던 파장값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똑같아. 되나요? 자, 이번엔 별이 T4 위치에 왔습니다. 그러면요? 나한테 지금 가까이 오면서 빛을 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훨씬 더 짧은 형태로 나한테 쏘고 있구나. 이렇게 파장이 바뀐다는 얘기야. 돼? 그래서 이렇게 T2에 별이 위치하고 있을 때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될 거고 T4의 위치에 있을 때가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질문. 얘들아,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별의 위치를 갖다 물어보면 좀 쉽거든. 그냥 별 T2 위치, 멀어지네 청색 편이, 멀어지네 적색 편이 이렇게 바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별의 위치를 물어보기보다는 이거보다 하나 더 어렵게 내려면 뭘 물어볼 거냐면은 행성의 위치를 알려줘, 너네한테. 돼?
T2일 때, 별이 T2일 때 행성은 T2 프라임 여기에 있거든. 맞아?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지구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행성은. 되나요? 그러면 자 공부를 대충 한 애는 가까워지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 이것만 외우거든. 행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 이런 거 물어봐. 얘들아 행성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 별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맞지? 한 단계 더 가야 돼. 그럼 얘는 적색편을 우리도 관측을 하고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행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청색편이 하면 안 된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됐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면 칠판 봐.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면 외계 행성이 있냐 없냐가 목적이었잖아. 우리가 지구에서 자, 어떤 저기 멀리에 있는 별과 행성을 관측을 하는데 사실 행성 안 보여. 별에서 오는 빛만 보는 거야. 됐지? 근데 주기적으로 청색 편의도 나타났다가 원래 거 나타났다가 적색 편의도 나타났다가 원래 거 나타났다가 청색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 얘들아 그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무게중심점이 생겨서 별이 돌고 있구나. 도니까 청색 편이 적색 편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되나요? 근데 만약에 행성이 없어. 만약에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아니야. 됐지? 그럼 무게중심 어디 생겨? 별 가운데 그냥 중심. 별 중심이 곧 무게중심이겠지. 그럼 얘는 뭐만 하니? 사점만 하죠, 사점만. 되나요? 그럼 얘한테서 청색편이냐 적색편이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관측을 못해. 이해가? 얘들아 책 한번 봐봐. 책 한번 봤을 때 여기 보면요. 여기 우리가 별에서 오는 빛을 갖다가 분광기에 집어넣게 되면 이런 흡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흡수 스펙트럼의 형태에서 원래의 형태가 지금 뭐냐면 요 2번의 형태라고 한번 볼게. 봐봐. 네, 원래의 흡수 스펙트럼의 선이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지기도 하고요. 적색깔 쪽으로 치우쳐지기도 합니다. 청색과 적색 편이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어. 왜 그런 거야? 별하고 행성 사이에 무게중심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의 전제는 행성이 존재하고 있다.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돼? 이게 도플러 효과라는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중심별의 속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라는 말이 있거든.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그 중심별이 있고, 중심별이 어떤 무게 중심점을 이렇게 돌고, 그 다음 행성도 이렇게 돌겠지. 돼? 이 도는 공전 궤도 면을 한번 나타내봐. 공전 궤도 면. 되니? 공전 궤도 면을 나타냈을 때, 얘들아 그 면과 나란하게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때, 네? 그때 나한테 가까워지거나 나한테 멀어지는 속도가 있겠지? 얘들아 그런 속도를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야. 다시, 자 여기 내가 프린트를 들었지, 그지? 얘들아 프린트에 가운데 내가 축을 하나 딱 꼽는 거야. 돼? 그 축이 뭐냐면 무게중심점인 거야. 되니? 그 무게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별도 돌고 행성도 돌겠지? 어느 면 위에서 도냐면 요 공전궤도면 위에서 돕니다. 됐나요? 그걸 내가 이렇게 나란하게 바라보는 거야. 돼? 이때 나한테 가까워지거나 접선, 멀어지는 이 접선, 이런 속도를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야. 돼? 그리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시선 속도가 나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나요? 근데 얘들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얘들아 이 공전 궤도 면이 90도 세워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수직으로. 되니? 그러면 지금 이 칠판 면에 이렇게 별이 돌고 이렇게 행성이 돌게 되면 돼? 나한테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빛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시선 속도가
수직인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칠판 면을 보듯이 바라봤을 때는 얘는 나한테서 그냥 다 접선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그냥 다 그 면에서 도는 거지 나한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게 없어. 얘들아 이렇게 시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는요. 이 방법 못 씁니다. 못 써. 알겠지? 그게 한계점이야. 되니? 시선 방향이 나란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이 공전 궤도면이 나한테 약간 비스듬할 수도 있거든. 봐봐. 이게 지금 나란한 경우잖아. 얘가 살짝 비스듬해. 비스듬해. 됐지? 얘들아 비스듬한 경우엔 이 방법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비스듬한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비스듬한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쳐다보고 있다. 그럼 얘가 일단은 그 면을 따라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지? 네, 얘를 갖다가 내가 바라보는 이 방향,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수평으로 네, 속도 분해시켜가지고요. 나한테 나란한 요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얘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그러니까 적색편인지 청색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물론 나란할 때가 제일 관측하기 좋지. 왜냐면 이렇게 비스듬해지면은 아무래도 이 빗면의 속도보다는 수직 수평으로 나눈 속도가 더 작아지니까 확인을 잘 하긴 힘들겠지.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문제에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만 관측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말이라고. 비스듬한 경우도 가능하긴 하니까. 얘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어떨 때 이 방법이 잘 사용이 될까? 어떤 경우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얘들아, 어떤 경우에 이런 거를 잘 쓸 수 있냐면요. 행성의 질량이 좀 크면 이거 쓰기 진짜 좋아. 그지? 얘들아 행성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봐봐. 아까 별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별과 행성 사이의 무게중심점이 너무 별에 가까우면 별이 요만큼 돌아. 근데 무게중심점이 조금 더 행성 쪽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 더 많이 돌겠지 별이. 얘들아 별의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내가 적색 편의가 잘 일어나는지 청색 편의가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기가 더 좋아. 돼? 그 확인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냐면 이렇게 확인해. 보통 우리는 분광기로 이런 빛들을 관측을 하기 때문에 얘들아 보면 내가 지금 원래 기준이 되는 즉 나한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았을 때 돼? 그때의 스펙트럼이 요 2번 아니면 4번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적색 편의나 청색 편의가 일어났을 때 그때의 형태가 1번, 3번이라고 얘기를 했어. 되니? 네.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동일한 그림에서 지금 이 별과 행성을 가지고 관측한 결과가 요 1, 2, 3, 4번이다 라고 했을 때 행성을 만약에 내가 바꾸잖아. 행성을 질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행성으로 바꿨다고 칠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2번하고 4번에 대한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겠지. 별은 똑같으니까. 되지? 근데 청색 편이나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정도가 행성의 질량이 더 클 때 더 무게중심점이 더 행성 쪽에 위치하면서 더 많이 돌기 때문에 얘들아 원래 위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길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행성이 이 정도의 편의가 나타났다면 행성의 질량이 더 큰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편의가 생기게 돼. 훨씬 더 큰 편의량이 생기게 돼. 돼? 그럼 얘들아 조금 차이 나는 것보다 많이 차이 나는 게 우리가 관측하기가 좋겠지. 되나요? 네.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대. 무슨 얘기야? 더 많이 돈다는 얘기야. 무게중심이 더 행성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기가 좋습니다. 됐나요? 네.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인 경우에 불가능해. 수직인 경우에는 대신 나란한 경우 가능. 비스듬한 경우도 가능. 됐지? 네. 됐나요? 네. 얘들아 그러면 혹시나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혹시나 저 외계인이 저 멀리 사는 외계인이 태양계를 관측을 하는 거야. 태양계.
눈 똑바로 떠. 태양계를 관측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외계인이 이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태양에 행성이 있다는 걸 관측하기가 좋을까 나쁠까? 나빠. 왜?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아. 그지?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이 거의 관측이 되지 않아. 얘가 편의량이 너무 작다고. 얘가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은 이런 경우들은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됐죠? 네, 요게 시선 속도 변화에 대한 얘기다. 됐니? 네, 됐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쉽습니다. 식현상. 일어서. 네, 너네 일식, 월식 들어봤어? 일식, 월식. 네, 일식이 뭐예요? 일식. 해가 가려지는 거야. 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겁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다 식현상이라는 거야. 가려지는 현상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별이 있는데 네, 요 별 주변에 행성이 없어. 그러면 그 행성들이 이 별을 돌질 않겠지.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이 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나타나겠니? 안 나타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변에 행성이 있네. 그럼 행성이 뭐 하겠어? 공전을 하겠죠? 네, 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이 행성 앞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만약에 관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별의 밝기가 원래 관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질 거야. 왜냐면 행성이 요만큼을 가렸으니까. 이해가? 이게 식현상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있어. 근데 행성이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별을 돌고 있는데 1번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이 중심별의 밝기는 여전히 밝아. 근데 2번 이제 중심별하고 접했어. 3번 완전히 가렸지, 그지? 그런 경우는 아주 살짝 밝기에 그런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얘들아 이 행성이 별을 한 번만 돌아? 아니잖아, 그지? 계속 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주기적으로 뭐가 나타나? 계속 이런 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한 번 일어났을 때는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 근데 이런 주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 땐 관측하기가 좋지, 쉽지. 되나요? 얘들아 이게 식현상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외계 행성 있는가 없는가. 맞지? 식현상이 나타났어? 외계 행성? 있네. 돼? 식현상이 없어? 그냥 만약에 밝기를 갖다 관측했는데 밝기가 그냥 쭉 이래? 그럼 뭐야? 행성 없는 거야. 외계 행성. 안 가진 별이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얘들아 이 식현상은 어떨 때 우리가 관측하기가 좋냐면요. 어떨 때 관측하기가 좋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별이 있고 행성이 도는 그 공전 궤도 면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로. 공전 궤도 면하고 나란한 경우에 보통 우리가 관측하기가 좋아. 자, 수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래? 수직인 경우. 그러니까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돼? 계속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한테. 그지? 행성이 별을 가릴 수가 없어. 되나요? 따라서 수직인 경우에도 이 식현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됐죠? 비스듬한 경우 가능하긴 해. 왜냐면 자, 완전히 나란한 경우는 행성이 이렇게 지날 텐데 좀 비스듬한 경우는요. 행성이 이렇게 위를 지나거나 밑을 지나거나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걸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관측하기 힘들긴 힘들지만 가능은 합니다. 됐죠? 네,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게 요 식현상에 대한 얘기다.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지금 내가 T1, T2, T3, T4 얘기했잖아. 식현상이 일어날 때의 별의 위치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지구 이쪽에서 관측하고 있어. 식현상이 일어날 때의 별의 위치 어디? T3죠. 별이 여기 되니? 별이 여기 있을 때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근데 나 어디서 봐? 여기서 봐. 되니? 그럼 별을 행성이 가리는 시점. T3
P3 위치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식현상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옆 페이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요. 일단 중력 렌즈 현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중력 렌즈 현상. 자, 우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우주는 그 너네 라텍스 매트리스 같은 거 있잖아. 침대 그런 거 생각해봐. 매트리스. 그런 데다가 엄청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매트리스가 어떻게 돼? 이렇게 움푹 들어가지. 공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우주가요. 어떤 질량이 매우 큰 천체, 그게 뭐 별이든 행성이든 이런 천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주 공간 자체가 이렇게 휘어. 3차원적으로 휘게 되어져 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별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칠게. 됐지? 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여기에서 저 별을 관측을 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지구와 별 사이에 아무런 천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사방팔방의 빛이 직진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직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여기에 어떠한 별이 지나가. 되니?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휜다고? 공간이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야. 그 공간이 왜곡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빛들도 같이 휠 거거든.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어떠한 별이 지나간다. 이 먼 별과 지구 사이에 어떠한 다른 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먼 별의 밝기가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됐나요? 마치 뭐처럼 휘냐면 볼록 렌즈처럼 빛이 휘어져서 빛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중간에 이런 별이 없을 때의 밝기랑 있을 때의 밝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림으로 좀 보면은요. 멀리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지구와 멀리 있는 천체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별이 하나가 있어. 되니? 그러면 아까 이 멀리 있는 천체의 밝기를 갖다가 재게 됐을 때 이렇게 빛이 몰린다. 어떨 때 가장 많이 몰리느냐? 이 먼 천체와 별과 지구가 일직선인 상태가 가장 빛을 많이 모아줘서 이 먼 천체의 밝기가 가장 밝게 측정이 되는 형태가 돼. 돼? 얘들아, 이런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볼록 렌즈는 아니잖아. 중력에 의해서 휘는 거니까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봐봐. 잘 봐. 근데 얘들아, 이 중간을 지나는 이 별 있잖아. 칠판 봐. 이 중간을 지나는 요 별. 얘들아, 요 별이 만약에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별과 먼 천체와 지구가 일직선이 됐을 때 가장 밝기가 밝은 건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별은 어디로 갔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겠지. 되니?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요 행성 있지? 요 행성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요 가운데를, 이거 너무 크겠다. 요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일직선을 만들어요. 되니? 근데 별에 비해서 행성은 질량이 많이 작잖아? 그러니까 별의 밝기를 이렇게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크게 밝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밝기의 증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없는 경우는 보통 밝기가 이렇게 변한다면 행성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미세한 밝기의 변화가 생기게 될 거고, 위에 거를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했다면 아래 거를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관측이 됐다? 그럼 이 사이에 지나가는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관측이 되지 않았어? 이 사이에 지나가는 별의 행성이 없구나. 이렇게 행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요게 지금 외계 행성을 갖다가 탐사하는 세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서는 많은 외계 행성들을 관측을 이미 했겠지? 네, 이미 관측을 했고요. 그거를 갖다가 탐사 결과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관측한 우리가 관측한 외계 행성들,
그 외계 행성들의 질량이라든지 그 외계 행성들의 공전 반지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찍어봤을 때 어떤 경향성을 좀 가지냐면은 봐봐. 지금 파란 색깔 같은 것들은 시선 속도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관측한 행성들이거든. 주로 어떻냐면요. 행성의 질량이 큰 편입니다. 이해 가나요? 네. 또 이 식현상을 가지고서는 관측을 한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공전 궤도 반지름이 조금 짧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별에 조금 행성이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 너무 멀리 있으면 별로 안 가려지잖아. 좀 가까이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밝기의 감소율이 의미 있는 값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공전 궤도가 조금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에 이런 식현상으로 확인하기가 좋다라는 거야.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잘 관찰이 되니 안 되니? 잘 안 되죠? 빈도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 여기 보면은.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아까 위에서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얘는 이 별이 중간에 지나는 이 별이 그냥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끝이야. 이걸 주기적으로 돌거나 하지 않아. 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값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빈도수가 떨어지겠지, 그지? 네,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 자료는요 외우는 값이 아니고요. 이런 그래프를 만약 문제에서 줬다라고 하면 방금처럼 너네가 해석을 하면 돼. 이 방법은 행성의 질량이 클 때가 의미가 있구나. 이 방법은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을 때가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계 행성을 했다면 이제 그 안에 외계 생명체 있나 없나를 보면 돼. 근데 사실 우리의 목적은 뭐겠니? 외계 행성에 막 단세포들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일까?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왜 이런 단세포 같은 거에도 우리가 일단은 초점을 두냐면 과학에 지금 우리가 그 지질시대를 배웠으니까 너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단세포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나 봐.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지구의 수명이요. 지금 한 46억 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단세포로부터 이런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되는 데까지의 최소한의 기간을 우리가 얼마로 주냐면 한 40억 년쯤은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단세포를 어떤 행성에서 발견을 해? 그리고 이 행성의 수명이 40억 년이 넘어? 그러면 여기서 지적 생명체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우리는 탐사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외계 생명체가 있을 조건을 갖다가 따져보고 너무나도 막 몇천억 개, 몇십 쪽이겠어? 몇천 이게 수의 단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별들이 일단 존재하고 또 하나의 별 안에도 행성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별, 모든 행성들을 다 우리가 탐사해서 가볼 수는 없고 경우의 수를 갖다가 줄여나가는 겁니다. 얘는 일단은 택도 없다라고 하는 애들을 갖다가 줄여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보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뭐로 보는 거냐면 액체 상태의 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경험상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전혀 절대 생명체가 진화할 수도 없었고요.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기준이 될 거야. 됐지? 이 액체 상태의 물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할 거고, 생명 가능 지대에서는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끝나. 뭐냐면요, 별이 이렇게 쫙 있을 때 별의 크기에 따라서 얘네들 다 주계열성일 테니까 별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될 거냐면 광도가 결정이 될 거야. 돼? 주계열성들이니까 별의 크기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도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요,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어디 생기냐면 이 큰 별일수록 더 생명 가능 지대는 멀리 생겨. 왜냐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겠지. 너무 가까운 곳에 생명 가능 지대가 생길 수가 없어. 왜냐면 에너지 많이 받으면은 H2O는 기체가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얼음이 돼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얼음도 되지 않을, 기체가 되지 않을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우리는 그 거리의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할 거고요. 자, 별의 주계열성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더 멀리 위치하고 또 생명 가능 지대에 해당하는 그 범위의 폭이 넓어집니다. 되나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질량이 작은 것부터 큰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너네 요거 그림 조금만 좀 수정을 좀 할게. 눈에 확 띄게끔. 자, 생명 가능 지대 범위를요. 이렇게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느낌 오니? 질량이 작은 애들은 생명 가능 지대가 더 가깝고 폭도 좁고 질량이 큰 주계열성들 같은 경우에 생명 가능 지대 폭도 넓고 거리도 멀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지구가 지금 딱 어떤 상태냐면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 존재하고 그지? 또 질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좀 적고 너무 작은 경우도 얘들아 사실은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아. 왜냐면 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인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 별이 돌아갈 때 행성도 같이 돌 거 아니야, 그지? 이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똑같다 보니까 마치 지구와 달처럼 한 면 한테만 계속해서 빛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반은 평생 낮, 나머지 절반은 평생 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데서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질량을 가진 별 주변의 생명 가능 지대에 해당하는 행성들에게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밑에 전제 조건 말고도 있으면 좋을 것들. 그게 3번에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야 되고 뭐 나오지 그지? 얘들아 이거는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필수 조건은 요게 필수 조건이고 요 나머지 같은 것들은 있으면 더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177페이지에도 나오는 저 탐구 자료는 결국 뭐냐면 너무 질량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여기 태양 근처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일단 높다 라는 거고요. 밑에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저거는 만약 한다면 학교에서 알려주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생명 가능 시대에 대한 얘기야. 됐니? 일단 오늘은 따로 프린트가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얘들아 최소한 O2 문제집은 좀 풀어야 돼. 알겠지? 2점, 3점 문제 풀어가지고 다음 주 내신 할 때 갖고 오세요. 일단 다음 주에 갖고 와야 될 거 O2 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너네 그 기출픽 있지? 기출픽? 기출픽 이렇게 2권 챙겨오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